플러스 박미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의학 전문의 유재욱입니다. 미라 씨 요즘 화장실 자주 잘 다니시나요? 화장실이요? 첫 질문부터 참 당황스럽게 만드시는데 화장실이야 뭐 잘 다닙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물어보시는 그 의미가 단순히 화장실은 아닌 것 같고 저 다행히 변비는 없습니다. 네. 미인들이 변비가 많으시던데 네. 다행이시네요. 뭐 변비가 없으신 분들이 행복하다고 하는데 그런 분들의 행복지수가 높다고 하죠? 네, 변비와 행복지수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도 그 기사 봤습니다. 이 어르신들의 행복지수를 조사해봤더니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의 삶의 질이 21%가 저하돼서 행복하지 않다라는 조사 결과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닥터 오케이 플러스에는 준비했습니다. 변비와 치질 도움 말씀 주실 김승환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어린 학생들도 변비 때문에 고생을 참 많이 하고 있는데 변비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네, 식습관과 생활습관이 아주 중요합니다. 불규칙한 식사와 그리고 부족한 섬유질 그리고 수분 섭취 부족과 같은 안 좋은 식습관이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불규칙한 배변 습관이 문제가 되는데요. 예를 들자면 직장 출근 시간에 쫓겨서 변을 참는다든지 집 이외에는 밖에서는 변을 잘 보지 않고 참고 있다가 이것이 변비의 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 운동이 부족한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요. 네. 저도 환자를 보다 보면 비만 환자들이 비만을 별거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이와 같이 변비 경우에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나요? 예, 맞습니다. 변비를 가볍게 여겨서 치료를 안 하고 방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러니까 절대 변비를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그대로 방치하고 변비약을 남용하게 되면 변비는 변비대로 심하게 되고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선생님, 그러면 이렇게 하루에 한 번 화장실을 못 가는 경우에는 변비라고 볼 수 있나요? 그러니까 보통 환자분들은 배변할 때 힘을 많이 줘야 할 정도로 딱딱한 변이 나오거나 변은 보고 싶은데 힘을 줘도 나오지 않을 때 또한 배변 횟수가 적은 경우에 있어서 변비라고 호소를 하는 편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변비 이렇게 많이 얘기들을 하는데 네. 변비의 정확한 기준이 있나요? 변비 진단의 기준이 되는 증상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증상들이 2가지 이상, 적어도 3개월 이상 지속될 때 저희가 이제 변비라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 사실 저희 집도 이 아침마다 화장실에서 전쟁을 치릅니다. 빨리 나오라고. 근데 이거 잘 듣고 가서 변비인지 아닌지 한번 진단을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서 그 진단 빨리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첫 번째, 배변 시에 과도한 힘을 주게 되는 경우이고요. 2번째, 덩어리지거나 단단한 변인 경우. 셋째, 배변 후에는 잔변감을 느끼는 경우. 4번째, 배변 시에 항문이 오히려 이제 닫히는 느낌을 갖는 경우가 되겠고요. 5번째는 원활한 배변을 위해서 부가적인 처치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아랫배를 손으로 눌러줘야 된다든지 아니면 여성의 경우에 있어서는 손가락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6번째로 일주일에 3회 이하로 변을 보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선생님 다행히 저는 2가지 이상 해당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되게 건강하신 거네요. 네. 근데 제 주변에 이렇게 친구들을 보면은 이렇게 방송하는 친구들 중에는 의외로 변비 때문에 고생하시는 친구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방송 중에는 어쩔 수 없이 변을 참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네. 꾹 참고 있는 습관도 변비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나요? 그게 아주 안 좋은 습관이죠. 변이 직장에 도달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배가 아프고 변이를 느끼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변을 오래 참게 되면 직장의 긴장 상태가 지속되고 그렇게 되면 점차 직장의 감각이 떨어지게 돼서 나중에는 변이 직장에 도달해도 변이를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변을 보고 싶어도 그런 감각이 소실되기 때문에 변비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미라 씨 뭐 평상시에 네. 변비가 없으셨는데 방송을 하다 보면은 네. 가끔은 이제 화장실 가고 싶으실 때 있으실 텐데요. 네. 그때 저한테 한번 눈치 한번 주세요. 정말요? 그럼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도와주실 건가요? 예. 아유, 고맙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변을 오래 참는 습관 말고도 또 변비를 일으키는 다른 나쁜 습관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요. 네. 그중 첫 번째가 아침 식사를 거르는 습관입니다.
그 장 운동이 가장 활발한 시간이 아침 8시부터 오후 2시 사이입니다. 이 시간 동안에 식사를 해줌으로 해서 적절하게 장 운동을 자극하는 것이 좋은 습관이 되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아침을 잘 거르거든요. 학생들이나 직장인들이 아침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식사를 잘 거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변비를 위해서라면 꼭 아침 식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외에도 다른 나쁜 습관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죠? 예, 그리고 이제 적은 양의 식사를 들 수 있겠는데요. 특히 근래 들어서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다이어트를 심하게 하시면 식사량이 줄어들게 되고 이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변이 양이 적어지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변비가 더 심해지게 됩니다. 무조건 굶는다는 거 그거는 진짜 다이어트에도 안 좋고 더 큰 병을 초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거 말고 이제 또 어떤 습관이 변비를 유발할 수 있죠? 지나친 변비약을 사용하는 건데요. 반드시 하루에 한 번씩 변을 봐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배변 횟수에 대한 강박증이 있는 분들이 있어서 그 변비약을 아주 남용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서 대장의 운동이 더욱더 저하되고 그 변비는 변비대로 더 심해지게 되겠습니다. 약물에 의존하시는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변비를 상습적으로 복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변비를 없애주니까 복용하는 거 문제 없지 않나요? 아주 가끔씩 변비약을 복용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습적으로 변비약을 복용하게 되면 점차 이제 장을 검게 만드는 대장 흑색증을 만들 수 있고요. 장의 기능을 점차 떨어뜨려서 변비를 더 심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변비를 치료할 수가 있을까요? 변비 치료의 가장 기본적인 치료는 올바른 식생활 습관이겠죠. 네. 아침을 꼭 챙겨 먹고 충분한 양의 식사를 먹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충분한 섬유질을 섭취하고 하루에 8컵 이상의 물을 충분히 마셔주는 것이 좋습니다. 방금 식습관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변비에 도움이 되는 식습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 좀 해주시죠. 제가 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화면을 보시죠.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이 변비 예방 및 치료에 도움이 되는데요. 먼저 채소류 중에서는 양상추나 브로콜리, 샐러리 등이 좋고요. 과일류에서는 사과나 배, 곡류 중에서는 아시다시피 현미가 좋겠습니다. 콩류 중에서는 팥이나 우리가 많이 먹는 된장이 좋고요. 네. 또 감자나 고구마, 그리고 해초류 중에서는 김과 미역이 있겠습니다. 대부분 음식들 보면 채소의 경우가 많고 맛있다고 하기보다는 건강에 좋은 그렇죠. 그런 음식들이네요. 변비도 예방하고 다이어트에도 되고 일석이조. 참 좋은 음식들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저런 걸 보니까 생각나는데 변비를 예방하는 방법 중에 운동도 좋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가요? 당연합니다. 규칙적인 운동, 특히 식후에 가벼운 산책 등의 운동이 좋습니다. 그리고 장 기능에 도움이 되는 요가 복식 호흡이라든지 그 복근을 강화시키는 운동도 변비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참 선생님 말씀만 들어보면 어려운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그대로만 실천하면은 변비 완화할 수 있는 건가요? 모든 증상이 100% 개선될 수는 없습니다. 네. 대부분의 변비 환자들은 오랫동안 만성 변비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 오셔서 대장 내시경 검사를 비롯해서 대장 운동 검사, 직장 항문 기능 검사 등 다양한 변비 검사를 받아보고 결과에 따라서 치료를 받아보셔야겠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들만 잘 지키셔도 충분히 예방을 할 수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변비에 대해서 속 시원히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이 변비보다도 더 괴로운 질병이 있죠. 바로 이 치질인데요. 치질 때문에 속앓이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요. 맞아요. 치질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분들 참 많으신 것 같은데 평상시에는 사실 그런 내색도 안 하고 건강하게 사는 친구들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수술했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치질 수술을 했더라고요. 이 치질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예, 치질은 두 다리로 서서 다니는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질환인데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서 있거나 오랫동안 앉아 있는 생활 습관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또한 배변 습관도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는데요. 힘을 줘서 오랫동안 변을 보거나
그 화장실을 들어갈 때 책이나 신문을 가지고 들어가서 변 보는 습관이 네. 아주 안 좋은 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 이제 뭐 치질 환자들 보면은 간혹 제가 들었는데 임산부들에게서 많은 경우들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그 임신 시에는 변비가 심해지는 것도 이유가 될 수 있겠고요. 특히 태아가 커지면서 배가 불러옴에 따라서 배 아래쪽으로 압력이 가해져서 그 항문 쪽으로 그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하게 돼서 치액을 유발하거나 기존의 치액을 더 심화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선생님, 방금 치액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치액과 치질 같은 건가요? 물론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네. 흔히 우리가 말하는 치질은 엄밀히 말해서 치액이라고 말합니다. 치액을 포함해서 항문에 생기는 여러 질환들을 한꺼번에 말할 때 우리가 이제 치질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럼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치액이라고 해야 맞겠네요. 그렇죠. 근데 제가 치액을 말할 때 바깥쪽에 생겼다, 뭐 안쪽에 생겼다 이런 표현을 들어봤는데 어떤 건가요? 치액은 대개 항문 바깥쪽에서 생기는 외치액과 항문 안쪽에 생기는 내치액으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은 외치액과 내치액을 동시에 가지고 계시죠. 그럼 외치액, 내치액 말고도 보면은 네. 암치질 이런 말이 들어본 것 같은데 무슨 의미인가요? 그건 바로 이제 내치액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치액은 이제 배변 시에 출혈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진행 정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럼 내치액의 증상은 어떻게 되죠? 내치액은 증상에 따라서 4가지 단계로 나뉘게 되는데요. 먼저 1기는 어쩌다가 이제 빨간 피가 휴지에 묻거나 변에 묻어서 나오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 항문을 들여다보면 약간의 우려만 있는 경우고요. 2기는 변을 볼 때 치액이 밖으로 돌출되었다가 배변이 끝나면 저절로 들어가는 경우고 3기는 배변 시 이제 튀어나온 치액이 저절로 들어가지가 않고 손으로 억지로 밀어 넣어야 들어가는 경우 4기에 있어서는 돌출된 치액이 손으로 넣어도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설명만 들어도 진짜 제 몸이다 막 이렇게 몸살 서지는데요. 되게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그런데 앞서서 이렇게 내치액을 암치질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럼 외치질은 뭐 수치액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나요? 네, 맞습니다. 외치액은 항문 밖에서 생기는 것으로 항상 밖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나와 있는 외치액 같은 경우 그러면 나와 있다 보니까 증상이 더 심각하겠네요. 밖에 나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인지하기도 쉽고 아무래도 생활하는데 더 불편함을 느낄 수 있겠죠. 항상 통증이 있는 것은 아닌데요. 네. 간혹 가다가 이제 혈전이라고 해서 피 덩어리가 치액 조직 안에 생기게 되면 항문이 붓고 통증을 유발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또한 외치액의 일종으로 피부 꼬리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항문 끝에 꼬리처럼 피부가 늘어나서 이것은 이제 항문의 가려움증을 유발시키기도 합니다. 그럼 이 치액은 어떻게 치료할 수가 있을까요? 증상의 경중에 따라서 자가치료와 이제 그 병원에서 받는 전문 치료로 나뉠 수 있겠는데요. 이 자가치료는 그 치액의 예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자가치료다 하면은 본인 스스로 집에서 하는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 치료법이 구체적으로 뭐가 있는지 좀 알려주시죠. 먼저 변 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그 하루에 한 번씩 변을 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변 보고 싶은 생각이 없어도 아침 식사가 끝나면 화장실에 가서 5분 정도 앉아있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좋습니다. 단 화장실에서 10분 이상 있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식이요법이 되겠는데요. 식이요법이라고 말씀하시면 변비 식이요법하고 좀 비슷한가요? 예, 비슷합니다. 특히 아침에 물 2컵하고 사과를 한 개 드시면 변이 부드럽게 나올 수 있습니다. 찬 우유를 마시는 것도 좋은데 네. 설사가 잦은 장이 예민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커피나 우유, 사과를 드시는 것이 오히려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좌욕법이 있는데요. 배변 후에는 따뜻한 물에 좌욕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항문을 깨끗하게 하기도 하고 네. 항문의 혈액순환을 좋게 하기 때문에 좌욕이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은 40도 정도 따뜻한 정도면 좋고요. 시간은 5분 내지 10분이면 적당하겠습니다.
네, 뭐 좌욕이나 이런 식이요법 같은 거는 집에서도 뭐 간단하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전문 치료는 어떤가요? 아무래도 뭐 주사나 수술 같은 건 좀 부담이 되기도 하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보통 내치액 1기나 2기는 주사요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주사요법 말고 그러면 외치액 같은 경우는 치료법이 좀 다른가요? 그럼 외치액인 경우에는 주로 이제 치액 절제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기나 4기에 해당되는 내치액인 경우에 있어서도 수술적인 치료를 하게 됩니다. 치액 수술을 하고 나서 관리를 잘못해갖고 고생한 분들 때문에 수술을 꺼리는 분들도 간혹 있는데요. 특별히 수술 후에 주의사항이 따로 있나요? 치액 수술 후 이제 수술 상처를 통해서 변을 보기 때문에 가능하면 부드럽게 변을 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상처 관리를 위해서 매일 좌욕을 꾸준히 해줘야 되겠고요. 수술 후 2주까지는 상처의 안정을 위해서 격한 운동이나 심한 일은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항문과 상처에 부담을 주는 음주는 절대 금해야 됩니다. 선생님, 제 주변에서 이렇게 치액 수술을 받고 나서 뭐 같은 부위가 또 재발했다라고 이렇게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재발이 가능한 건가요? 물론 가능합니다. 재발이 그렇게 자주 되는 건 아니고요. 네. 수술한 부위에서 재발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요. 단 이제 안 좋은 식습관이나 배변 습관이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정상적이었던 기존의 그 치액 조직, 정상 치액 조직들을 크게 만들어서 다시 치액으로 발전시킨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평소 식습관이나 생활 습관이 아주 중요하겠죠. 치액 수술까지 치액의 원인과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는 뭐 치질과 이런 변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궁금증이 해소됐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어떤 궁금증이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가 치질이 있는데요. 얼마 전에 이제 치질이 오래되면 대장암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진짜로 치질이 걸려서 오래 가면 대장암으로 발전될 수 있는 건가요? TV에서 어떤 연예인이 치루에 걸렸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치루와 치질이 같은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임신을 하면 약이나 수술을 할 수 없어서 치질에 걸리면 되게 많이 괴로워하는데요. 임산부들은 치질에 걸리면 어떻게 치료해야 하나요? 항문을 씻을 때 비누를 이용해서 씻으면 안 좋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치질에 걸리면은 아프기도 하고 뭐 잘 걷지도 못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통증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요즘 비데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뭐 저희 집도 비데를 사용하는데 비데를 사용하면 변비나 치질에 효과가 있나요? 선생님, 화면을 보니까 이 치액을 방치했을 경우 암으로 변지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하는 시청자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예, 치액은 그대로 방치한다고 암으로 진행되는 병은 아닙니다. 다만 치액이 심해짐에 따라서 이러한 증상들 때문에 그 불편한 증상들이 생기고 생활의 질이 떨어지게 되겠죠. 치액이라는 얘기 이외에도 보면은 치루라는 그런 것들 때문에도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치질이랑 치루랑 어떻게 다른 질병이라고 할 수 있나요? 치루는 흔히 말하는 치질,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치액과는 전혀 다른 질환입니다. 이 치루는 이제 항문에 생기는 염증성 질환으로 항문 안쪽과 바깥쪽으로 통로가 생기는 병인데요. 우리가 치루와 치액을 통틀어서 치질이라고 이제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혼동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치액과 달리 이 치루인 경우에 있어서는 오랜 시간이 지나면 일부에서는 암으로 발전할 수도 있는 질환입니다. 네, 세 번째 질문은 저도 여자다 보니까 이 부분이 참 궁금한데요. 임산부의 경우는 치질에 걸리면 어떻게 할까요? 이 태아 때문에 수술이나 뭐 주사를 맞기는 힘들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임산부인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가능하면 그 수술은 출산 이후로 미루고요. 좌욕이나 식이요법을 권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심한 경우에 있어서는 위험을 감수하고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임신 중일 때도 조심을 해야 되는데
임신 자체가 힘들시긴 하겠지만 식사 조절, 운동 이런 것들을 병행하는 것이 네. 치질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시청자도 이런 질문도 해주셨는데요. 이 항문을 닦을 때 비누를 사용하는 것이 안 좋다라고 물어보셨는데 이 말이 사실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 항문 피부는 예민하기 때문에 비누를 사용하는 것이 항문 피부에 자극이 되어서 기존의 가려움증을 더 심하게 하거나 아니면 새로이 가려움증을 유발할 수도 있겠고요. 따라서 항문은 맹물로만 닦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 비누를 사용하신다면 저자극성인 비누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자극성 비누를 갖다가 자극을 주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씀하시는데 또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하시거든요. 치액 그러면 통증을 유발을 해서 자기 통증이 없기 때문에 치액이 아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통증이 없는 경우 치액이라고 할 수 있나요? 대부분의 치액이 큰 합병증이 없는 한 통증이 없습니다. 주된 증상은 출혈이 있거나 아니면 배변 시에 돌출되는 치액 조직이 있는 경우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혈전이 생기게 되었을 경우에 있어서는 항문이 붓고 그런 경우에 있어서만 통증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통증이 없기 때문에 통증이 없다 하더라도 치액이 아닌 것은 아니죠. 네, 요즘 보면은 비데를 정말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 비데 사용하는 것이 뭐 변비나 치액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요. 그러니까 간혹 가다가 변비 환자분들이 그 비데를 통해서 변을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경우가 계속 반복되다 보면 아까처럼 직장의 감각이 소실되어서 변비를 오히려 더 심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물론 비데를 사용하는 것이 항문을 청결하게 하고 자욕을 대신할 수도 있고 이것 때문에 이제 치액을 예방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만 너무 비데를 많이 사용하는 것은 거기에 의존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하겠습니다. 예, 네. 시청자분들 많은 궁금증이 있으셨는데 우리 김정환 선생님께서 속 시원한 답변 주셨습니다. 네. 제가 오늘 치질 예방하기 위한 팁을 또 준비했거든요. 네. 여러분들 함께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김승환 선생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끝으로 시청자분들께 당부하실 말씀 있다면 한 말씀 더 부탁드릴게요. 예. 병원에 오시는 분들을 보면은 부끄러운 증상을 말해야 하고 보이고 싶지 않은 신체 부위를 보여야 하기 때문에 참고 참다가 너무 늦게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변비 같은 경우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는 분들도 많고요. 우리의 몸은 소중합니다. 또한 소중한 우리의 몸이 불편하다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평소에는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예방을 하시고 혹시나 몸이 불편하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병원에 오셔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소중한 우리의 몸을 사랑하는 일일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말하기 어려운 질병 중 하나가 가장 대표적인 게 변비와 치질이 아닐까 싶습니다. 창피하다고 꽂고 숨겨두지 마시고 당당하게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병은 숨긴다고 숨겨지는 게 아닙니다. 변비나 치질 절대 부끄러운 병이 아닙니다. 떳떳하게 주위의 사람들한테 말씀하시는 것이 치료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닥터 OK 플러스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김상우 선생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